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2부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쉬웠죠? 적자입니다. 적자. 관리재정 수지 계속해서 적자 상태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의 수입은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출을 더 늘리다 보니까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는 것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우리의 삶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4952님, 개인 사업자 요즘은 매번 적자입니다. 경기가 빨리 좋아지길. 코스피는 5,500인데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3933님, 우리 인생은 그래도 남는 장사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그래도 먹고 즐기는 삶을 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왠지 김국환 씨의 타타타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신승호님, 정답 적자. 명절 때 적자보다 무서운 건 혼자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까 1673님이 새 아이를 키우느라 30년을 적자로 살다가 이제 벗어나니 이미 젊음은 사라지고 말았네요.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이죠.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아까 6676님이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 남편이 살림을 맡았었는데 매년 적자여서 제가 카드 여러 개 다 가위로 잘라버리고 통장 맡아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지금껏 재테크 잘해서 노후 걱정은 없어요.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이야,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여러분의 또 흑자 전환을 응원하겠습니다. 아까 이동규님이 성공예감 문자번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콩으로만 들으니까 몰라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샵 9730입니다. 이게 97.3MHz 그거거든요. 수도권 기준으로 샵 9730 문자메시지. 그러니까 문자메시지 보낼 때 대부분 우리가 010 이렇게 써서 보내잖아요. 번호를. 근데 거기다가 샵 9730 이렇게 쓰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또 KBS 콩은 비용이 들지 않고요. 문자메시지는 짧은 문자일 경우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증시 상황 일단은 원달러 환율은 1443원이고요. 1443원 어제랑 거의 비슷한 흐름. 그리고 코스피는 보합권 종 오르락 내리락 하다 현재는 0.35% 내린 5,503. 코스닥은 2.1%로 내림폭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네요. 1,102, 1,100선에 걸쳐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3.7% 올라가면서 본주와 격차를 좀 좁히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1%대 상승. 미래에셋증권이 15%나 급등을 하네요. 오늘 증권주가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연휴에 참 시간 많죠. 그때 책 한 권 읽으면 딱 좋은 시기인데 재작년 정부 통계를 보면요. 성인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하죠. 주변에 스마트폰이 항상 손에 있으니까 읽을 거리는 많아라고 느낄 수 있겠으나 책이 주는 의미는 또 다르기도 합니다.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도 쓰시고 예. 독서 교육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책을 혹시 외람됩니다만 1년에 한 몇 권 정도 읽으세요? 저는 글쎄 이게 시기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저는 또 아이들 독서 교육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책도 많이 읽고 어림잡아 한 200권 네? 그 정도. 근데 아이들 책은 금방금방 읽으니까요. 와, 200권? 근데 보통 성인 책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한 8권? 한 달에 8권이요? 예, 8권에서 10권. 근데 와, 빨리 읽으세요? 아니요. 저 굉장히 천천히 읽습니다. 엄청 대단하시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즘엔 AI가 요약도 다 해주고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정보 요약해서도 다 나오는데 굳이 두꺼운 책까지 읽어야 해?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많죠. 예. 그거는 AI 나오기 전에도 디지털 시대에 무슨 지나간 패션이다. 네. 오래된
이미 지나간 건데 왜 책을 굳이 읽어야 되냐. 유튜브로 정보를 접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하시고 또 AI가 들어오고 나서 더 이제 그런 반응들이 많아지셨죠. 근데 사실 뭐 AI가 아니라 AI 할아버지 시대가 와도 독서는 앞으로 계속 유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책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네. 책은 사물화된 생각이다. 이런 사물화? 예, 사물화된 생각이다. 오. 생각해 보시면 책이라는 게 작가가 자기 생각을 문자로 고정해서 책 속에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작가가 해놓은 생각을 독자인 내가 이해해보는 그런 행위인 거죠. 네. 근데 물론 우리도 평소에 뭐 일상생활에도 생각을 하죠. 늘 점심 뭐 먹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늘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 자체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일상생활에서 하는 생각과 책 속에서 담겨 있는 생각이 좀 달라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생각이 되게 즉흥적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되게 감정적이고 그리고 한 가지 맥락으로 길게 하기가 힘들어요. 길어야 5분. 네.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하고 저 생각했다가 이 생각하고 이런 식이 이제 되기 쉽죠. 한 생각을 5분이나 할 수 있으면 차라리 다행이죠. 요즘에는. 그렇죠. 네. 일기를 따로 쓰지 않는 이상은 한 가지 주제로 생각을 길게 하기가 힘든데 이 책이라는 생각은 사실 일상사고의 이런 특징은 작가들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책을 읽을 때는 좀 전혀 다른 형태의 사고를 하죠. 뭐 학자분들이나 뭐 작가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전문 분야의 생각을 잡고 앉아서 아주 치밀하게 언어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걸 문어적 생각, 일상사고를 구어적 생각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3시간짜리 책을 읽었다. 그러면 이게 3시간 동안 생각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완독하는데 뭐 7시간, 8시간, 길게는 뭐 10시간 걸리는 책들도 있고 하니까 네. 한 가지 맥락의 사고를 10시간 정도의 길이로 그 정도 논리적 예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책에 담겨 있는 타인의 아주 밀도 높은 생각을 내 머리로 계속 이해해보는 행위인 거죠. 이렇게 이제 거듭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생각의 구조. 이 생각에도 구조가 있거든요. 예. 이 생각의 구조를 다루는 힘이 세집니다. 어허.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고력이 높다. 아. 문해력이 높다. 생각이 깊다. 생각이 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사고의 언어사고는 짧고 즉흥적이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사고력 향상에 이제 많은 제약이 생기는 거죠. 파편적이죠. 그렇죠. 근데 책을 한 권 깊게 이렇게 길게 쭉 한 가지 맥락으로 읽게 되면 언어 맥락을 다루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게 세지면 어떤 능력이 좋아지냐면 맥락을 파악하는 힘이 세졌기 때문에 네. 맥락에서 핵심이 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왜 책 많이 읽은 친구들이 수능 그 국어 그렇죠. 언어 영역에서 지문 엄청 긴 것도 잘 읽고 잘 소화를 해내잖아요. 예, 예.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힘이 세지면 AI한테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적에 맞는 그리고 그 디테일한 그 질문을 할 때도 같은 질문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AI가 내놓는 답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AI가 답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질문의 답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가 한 답을 사고력이 낮으면 이 답이 맥락에 맞는 것인지 이상한 지점은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책을 많이 읽어서 타인의 생각을 읽는 훈련이 단련돼 있으면 이 AI가 하는 답을 보고 그 답에 어떤 지점이 이상하고 어떤 지점을 확인해 봐야 되는지를 또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을 3시간, 4시간 동안 할 수 있다라는 거. 요즘에 참 더 힘들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나 그 주의력 결핍 증후군인가 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도처에서 알람이 울려대고 하는데 어떻게 주의력을 이제 집중할 수 있겠어요. 환경적으로도. 그래서 더 독서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대한출판문화협회 자료를 보면요. 1년 동안 출간되는 신간. 와, 이거 경제상식 퀴즈로 내면 아무도 못 맞히실 것 같은데. 64,000권이랍니다. 1년 동안. 한 달에 5,000권 넘게 신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오네요. 어떻게 예.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예. 사실 독서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아까 오프닝에서 책 잘 안 팔린다고도 하는데. 예, 막 정말 안 팔립니다. 네. 사실 산업계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많이 이제 이 예. 위축되어 있는데 매년 이제 출판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단군 일의 최고의 불황이다. 이 얘기를 항상 매년 예. 매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희한하게 책도 출간 종수는 계속 늘어나고 이게 서점 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책을 안 팔리는데 책방의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책방에 또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해요. 근데 와서 책은 사시는 경우보다는 책방의 어떤 이미지, 느낌 이런 거를 이제 일종의 데이트 코스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와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요소가 있겠죠. 책을 내기가 쉬워졌다는 예전에는 출판사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출판사만 책을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1인 출판사도 가능하고 그렇죠. 쉬워졌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안 읽게 될수록 책에 대한 어떤 그 책의 느낌, 책이 주는 지적인 분위기 이거에 대한 열망은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방이 생기고 책이 나오고 하는 것들도 이게 산업적으로 돈이 돼서라기보다는 좀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도 잘 들여야 되겠고 조금 전에 김선아님이 책 좋아하는 남편 덕분에 따라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저랑 아들까지 책벌레가 됐어요. 책 속에 길이 있더라고요라고 만능 내비게이션 같은 책이라고. 훌륭하십니다. 요 대단합니다. 아까 김명애님은 손주 책 몇 권 읽어요. 읽어주느라고.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강선수님은 올해 목표 최소 책 10권 읽기로 했습니다라고. 10권 1년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10권이면 1년에 10권이면 상당한 그렇죠. 독서량입니다. 많이 읽으시는 거죠. 많이 읽으시는 거죠. 근데 아까 어떤 분들이 책 막 추천해달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예. 책을 고르는 기준 물론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읽는 분들도 있겠으나 작가님은 좀 어떻게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독서 교육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책을 읽으려는 분도 되게 많아요. 책이 좋다고 다 얘기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한다. 성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물어보면 책이 나쁘다거나 책이 쓸모가 없다거나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많이 없습니다. 다 책 읽어야죠. 좋은 건 아는데 네, 좋은 건 바빠요. 돈이 안 가고 좀 읽기가 힘들어요. 습관이 안 들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아까도 그 댓글에서 독서 책 안에 만능 집특기처럼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책을 읽어 보면 이제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저 아주 옛날의 위인들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뭐 사업가들까지 좀 성공하신 분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생기냐면 독서를 일종의 자기 개발의 도구로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고 접근하기가 쉬워요. 네. 실제로 그런 효과가 세게 나오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을 자꾸 찾게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와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선생님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게 왜 궁금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이 사회적 증거를 찾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왜 그렇게 여쭤보냐 하면 이 독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왜 헬스 클럽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가도 처음에 이제 몸을 풀고 가벼운 이제 운동 기구로 무게를 그렇죠. 가볍게 해서 서서 이제 자기 근력이 올라오는 거에 맞춰서 운동 강도 올려야 되잖아요. 네네. 독서도 똑같습니다. 독서도 처음 읽으실 때는 가능하면 얇은 책, 가벼운 책. 예, 가능하면 쉬운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성인분들의 경우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근력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었으면 예를 들어서 명문대를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있으신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 문해력이 없으면 공부를 하기 힘드니까. 그거는 이제 뭐 학습 과정에서 쌓은 문해력이든 사고 패턴이 어떤 좀 특별한 지점이 있어서 쌓은 문해력이든 그 문해력이 있으신 건데 이게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공부 안 하고 생각 깊게 안 하고 책 안 읽고 이러면 근육이 풀리듯이 문해력이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풀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책을 안 읽고 있는 상태에서 책을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하면 예전 생각만 하고 다 읽을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성인이니까 성인 도서를 읽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 독서율을 봤을 때 성인의 평균 문해력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성인 도서를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책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에세이랑 자기계발서. 아하. 이게 책의 형태별 난도가 있는데 에세이하고 자기계발서가 한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문해력으로 읽을 수 있는 성인 도서거든요. 그래서 그쵸, 실제로 베스트셀러 목록 보면은 에세이하고 자기계발서 많은 그러게 이유가 많죠. 그런 것 때문입니다. 사실 20년 전만 해도 쉽게 읽히니까. 20년 전만 해도 에세이와 자기계발서가 그렇게 베스트셀러 되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거의 뭐 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게 성인 평균 문해력이 떨어졌다는 것에 쉬운 책만.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려운 책 읽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쉬운 책부터 읽어야 되긴 하는데 예.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헬스장에서도 무게를 더 이제 더 늘려야 되는데 당연히 힘은 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자기계발서 취향도 아니고 에세이 취향도 아니야. 네. 근데 나는 내 일종의 우리가 이 독서의 효용을 보고 독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독서 능력을 빨리 끌어올려서 내가 읽고자 하는 책들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제일 좋은 건요. 청소년 소설을 읽는 겁니다. 청소년 소설이요? 예. 청소년 소설을 한 12권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고 나서 청소년 소설의 평균 문해력을 생각했을 때 성인분들이 청소년 소설을 읽으시면 정말 재밌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예. 딱 옛날 읽고 교과서에 나오던 거. 예. 그 읽고 나서 청소년 소설을 덮고 뭐 예를 들어 가족분한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책 내용을. 그래서 내가 한 15분 정도 얘기할 수 있다. 책 내용을. 그럼 잘 읽으신 거예요. 그 정도 밀도로 한 12권 정도만 읽고 나면 문해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책의 길이 그리고 언어 책이 갖고 있는 언어 논리의 길이와 복잡성이 문제가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길고 복잡한 논리를 구사하는 책이라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벽이 그래도 있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배경 지식, 성인 도서는 기본적으로 작가들이 어떤 관점으로 쓴 책이냐면 대상 독자인 성인이 고등학교 정도의 교양과 상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빅뱅, 르네상스 이런 거 나오면 설명을 안 해줍니다. 아, 다 알잖아. 네,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들었잖아. 그렇죠. 이런 거죠. 이거 설명 안 해주는데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르네상스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작동하게 되냐면 나 알지 다빈치 그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빅뱅 하면 이제 우주가 빵 터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게 네. 개화기 하면 강화도 조약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공부를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근데 관점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는 르네상스란 시대적 의미를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배경 그냥 지식인데 외우고 지나갔죠. 그렇죠. 이런 배경 지식이 이제 부족하면은 성인 도서를 읽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청소년 도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초 문해력을 올리는 데는 청소년 소설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책을 좀 읽어보고 싶다. 네. 그럼 청소년용 경제책들이 있어요. 아하. 그걸 한 5권 정도 읽고 제가 이제 아예 초보 독서가다. 네. 그러면 청소년 소설 12권 읽은 후에 청소년 경제 도서를 한 5권 읽어요. 그리고 성인 경제 도서를 읽어요. 그러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아, 그리고 그 단계를 좀 예. 기초적으로 내 독서 근육을 푸는 단계를 좀 거치시면 사실 아주 쉽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거치고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성인 지식 도서를 읽으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노벨상 수상작이라던가 이런 거 읽으시려고 하면은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이렇게 이제 되기가 쉬워요. 저도 좀 아는 척하겠다고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책 발간돼서 나오는 거 보면 막 500페이지, 600페이지짜리 그대로 책꽂이에 있고
괜히 책꽂이도 차지를 더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아까 2762님이 성인책은 너무 눈에 안 들어와서 아이들이랑 청소년 도서를 읽어요. 근데 재밌는 책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황성희님도 폭탄 맞은 아들 방 치우다가 소설 완득이 책을 읽었는데 제자리에서 다 읽었어요라고 청소하시다가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나아가면 되는 건데 그 왜 책이 못해도 한 300페이지씩은 하잖아요. 그렇죠. 진도가 잘 안 나가기도 해요. 예. 그리고 항상 책은 앞부분만 이렇게 접혀져 있고 뒤는 깨끗합니다. 진도 못 나갈 때 중간에 그냥 덮어도 됩니까? 덮어야죠. 아, 덮어야 돼요? 예, 오히려 덮어야 됩니다. 더. 왜냐하면 그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해에 실패해서 그런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책은 맥락을 갖고 있죠. 전체 예를 들어 지식 도서는 지식의 전체 핵심 맥락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책은 기승전결의 맥락을 갖고 있잖아요. 네. 첫 부분을 이해하면 그 다음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읽게 돼요. 근데 첫 부분의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길을 못 잃게 나가죠. 돼요. 못 나가죠. 예, 그 길을 잃게 돼서 그럼 이제 그 책을 드는 게 좀 주저하게 되고 좀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나하고 안 맞는 책을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은 내려놓고 이제 나하고 맞는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중간에 길을 잃었으면 예. 거기서부터 다른 길을 찾든지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책을 다 완독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내가 18,600원짜리 사놓고 돈 아까워. 3,000원짜리 읽었네. 그래서 저는 책 사실 때 도서관에서 먼저 읽어보시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면 책은 사실 이제 뭐 책은 사놓고 거기서 골라서 읽는 것이다. 뭐 이것도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안타까움, 사놓고 못 읽은 거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이런 기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도서관에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책은 한 번 읽고 마는 거 이렇게 사시기 쉽지만 사실 진짜 좋은 독서는 내 마음을 사로잡은 책이 있을 때는 다시 읽게 되거든요. 그런 책들을 사서 구비를 하시면 서재가 굉장히 합리적인 공간, 훌륭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5174님의 경우도 있네요. 그 남편이 책을 하도 많이 사서 한 명만 읽고 쌓아두기는 아까워서 저도 자꾸 그 책들을 집어들고 읽게 돼요. 좋지 않습니까? 좋죠. 이게 환경에 의해서. 근데 이것도 되게 관심인데 아까 7597님은 고등학교 때 1년에 책을 200권씩 읽었다고요. 그래서 국어 공부 따로 안 해도 항상 시험에서 한두 문제만 틀릴 정도로 시험 잘 보셨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걸 얘기해 주는데 영상 콘텐츠 때문에 책을 잘 안 읽게 되네요. 유유. 특히 쇼폼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한테. 이거 뭐 예전에는 TV 코드 이런 거 아버지들이 뽑아놓고 했잖아요. 예. 근데 스마트폰은 또 이거는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스마트폰은 이게 좀 아이들의 저항이 클 수 있긴 하지만 예. 저는 스마트폰은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책도 읽고 자기 인생도 고민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룰 수 없는 푸르디 푸른 꿈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고등학교 교실 가서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 보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능이 거의 잠겨 있는 형태의 스마트폰, 그러니까 거의 쓰지 않는 그렇게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피처폰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뭐 어디 뭐 수석했네, 뭐 시험 잘 보는 학생들 뭐 인터뷰 보면 3년 동안 아예 스마트폰을 멀리했다. 예. 그냥 피처폰 썼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그 맥락을 다루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문해력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이 문해력이라는 게 책을 읽어서 놀릴 수 있지만 생각을 통해서 놀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려면 이 빈틈의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학원 갔다가 집에 갈 때 차창을 보면서 좀 생각이 잠기고 좀 머리가 방황할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이 스마트폰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사이사이 시간을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여 버려요. 이러면 이제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중력이라고 하면 아이가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할 때 발휘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집중력은 그 전 단계의 사고 흐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오늘 내가 무슨 수업을 듣는데 나 오늘 공부해야 될 게 이거고 이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해야 오늘 할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요거를 잘해야 다음 내일 꽃 무리가 안 가. 이런 생각을 아침 일어나서 만약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친구는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에 공부하러 앉았을 때 이미 마인드 세팅이 끝나 있기 때문에 앉자마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있어요. 틈틈이 계속 스마트폰 해요. 스마트폰 하다가 이제 공부 시간에 앉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스마트폰을 하다가 갑자기 이 공간에 와 있는 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5분 앉아있다 화장실 가고 5분 앉아있다 갑자기 목이 마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문해력도 문해력이지만 사실은 집중력을 끌어내린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부라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럼요. 입시생들 특히 하면 힘든데 이걸 하려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내가 생각해 볼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스마트폰 없을 땐 좀 어떤 게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 공부 되게 못했다가 중학교 한 1학년 이렇게 돼서 성적이 갑자기 확 오르는 남학생들이 상당한 비율로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왜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 대답이 되게 재밌는데 무슨 대단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중학교 와서 보니까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겠다. 이 절박함 있잖아요. 나 이러다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는 거 아니야? 그 이제 전문용어로 정신 차렸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성적 정도에 너무 불안하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럼 평균이 막 초등학교 때 예전에는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가 있었으니까 평균 50점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93점, 94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런 친구의 특징을 보면 계속 그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학교 수업 듣다가 나 이러다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는 거 아니야?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나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시각각 느끼는 거예요. 이게 누적이 돼야 나 진짜 큰일 났네? 이렇게 해야 이게 액션으로 이어지는데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불안이 올라오잖아요. 디지털 세계로 도망가요. 또 불안이 올라오면 컴퓨터 게임으로 도망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분은 안 좋고 불안은 한데 액션은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태에 빠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고 나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성적이 벌어진 좀 가장 핵심적인 기제인데 요게 또 뭐가 들어가냐 하면 문해력이요. 그렇게 이제 막 불안이 차서 액션에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딱 시작했을 때 문해력이 확보돼 있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과서 읽으면 이해가 되니까. 근데 문해력이 또 낮으면은 올라와도 또 못하고 이런 2중 3중의 벽이 생기는 거죠. 이게 참 불안이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 불안을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그냥 즉흥적으로 해소시켜 버릴 수도 있고 저도 아이들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보면 이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최승필 작가와 함께 우리 독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정리를 해드리고 독서 교육 방법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에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7월 초까지는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넉 달째 유지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관련해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승필 작가와 함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같이 책을 읽는 방법, 책을 또 가까이 하는 방법, 독서 교육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책 읽는 게 어렵다는 분들 아니면 하나를 완독하기 힘들다는 분들 위해서 요즘에 병렬 독서라고 하더라고요. 소설책 하나, 재테크 책 하나, 뇌과학 책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따로 읽는 거예요. 하나만 쭉 읽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괜찮은 방법인가요? 어때요? 이거는 보통 이제 책을 굉장히 잘 읽으시는 분들이 숙련된 독서가들이 원래는 쓰는 방법입니다. 아, 이건 숙련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초보 독서가들하고 숙련된 독서가들하고 좀 독서 행위 자체가 좀 다른데 초보 독서가들은 어떤 걸 잘 못하냐면 책을 읽다가 멈추는 거예요. 예. 이걸 잘 못해요. 책을 읽다가 예를 들어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멈춰요. 찾아봅니다. 돌아오면 멍해져요. 맥락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활하지가 않은 거죠.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초보 독서가 병렬 독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읽었던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원활해지지가 이게 잘 이음새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뒤에 가면 다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다 엉켜버리는 거죠. 뒤죽박죽. 예. 근데 숙련된 독서가의 경우는 소설을 읽다가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화장실에서 읽는 책, 잠자기 전에 읽는 책, 예. 아침에 출근해서 읽는 책 이런 책들이 다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 생각에도 구조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의 구조가 내면화돼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멈춰도 이 전에 읽었던 게 그대로 보관이 됩니다. 그대로 보관이 되다 보니까 다음에 읽으면 딴 책 읽다가 돌아와도 이음새가 되게 매끄럽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숙련된 독서가들은 이렇게 읽어도 문제가 없는데 초보 독서가가 만약에 소설 읽다가 좀 힘든데 내각책 읽고 내각책 읽다 좀 힘든데 재테크책 읽고 이렇게 읽으면 내 느낌은 동시에 세 권을 읽고 있으니까 되게 뿌듯하고 성취감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책 독서 행위 자체의 강도는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감만 느끼고 실제로 독서라는 사고 과정은 굉장히 이제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책을 읽을 때 사실 한 자리에 앉아서 3시간 아니면 7, 8시간 동안 한 책을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완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렇죠. 책 한 권 사놓고 와 일주일, 열흘, 한 달 이상 이렇게 쭉 읽기도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뭐 하루에 30페이지씩이라 그래도 이제 끊어서 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 직전 그 어떤 이음새 부분 계속 문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병렬 독서는 그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게 한 권인 것과 그렇게 이어야 되는 책이 여러 권인 권일 때 것은 더 복잡해진다. 예, 그럼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죠. 아니면은 한 권을 쭉 완독하든지 아니면 그냥 덮고 중간에 끝내버리든지요. 그렇죠. 이게 책 읽으실 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한 권 다 읽을 수 없어요. 읽다가 다음 날 또 읽고 그 다음 날 또 읽고 그 다음 날 또 읽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읽었던 부분 있죠. 다시 읽기 전에 한번 머릿속으로 복기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하, 스르륵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니면 목차를 보고 그래 이 내용이었지. 아니면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렇게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이 독서 과정이라는 게 내가 이 모래시계 저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읽기 전의 부분이 모래시계 윗단이라고 치면 다 읽은 부분이 모래시계 밑단이라고 보고 읽고 있는 지점이 이제 모래가 떨어지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독서는 읽고 나서 핵심 맥락이 아래 모래가 쌓이는 거예요. 내 안에. 네. 이게 뭐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책을 딱 덮었을 때 이 전체 맥락이 내 안에 딱 쌓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보 독서가인 경우에는 첫 번째는 책이 쉬워야 돼요. 네. 그 맥락이 길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좀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은 부분 전날 읽었던 부분 한번 복기해 보는 거 이것만으로도 내가 읽었던 부분에 대한 그 모래를 딱 이렇게 패킹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원활하게 독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전 또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작가님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면 그 책 내용이 다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죠. 이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나 분명히 책 읽었는데 그 앞에 부분 다시 한번 이제 복기하라 그랬잖아요. 예. 다시 보면 책 내용 이런 게 있었나? 나 분명히 이 부분 읽고 지나갔을 텐데 예.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나서 네. 한 보름
보름 사이에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이제 독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책을 읽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옅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야, 독서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책을 읽고 나면 그 내용이 내 머리에 완전히 내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독서의 효용은 어디에 있냐면 그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각의 과정이요. 그 독서라는 게 생각의 과정. 예, 그 생각이라는 게 내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묵독 그 자체. 작가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언어로 1번 문장으로 설명하고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 이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네네. 이 과정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드리냐면 묵독 자체가 작가가 책 속에 담아놓은 생각을 내 머리로 재생해보는 행위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중해서 이 책 전체를 문장을 빠뜨리지 않고 쭉 따라가서 이해하는 과정이요. 이 과정 전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작가랑 대화하듯이요. 그렇죠. 대화는 또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요. 대화한다는 건 책을 읽다가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이 설정 왜 이렇게 한 거지? 이 설명 갑자기 왜 하는 거지? 그리고 맥락에서 생각해보고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이런 게 이제 작가와의 대화라면 묵독은 작가가 한 얘기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해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독이라고 그러죠. 정독. 문장 하나하나를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각이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언어로 생각하잖아요. 네네. 나 오늘 성공 예감 나가기로 했어 라는 생각을 내가 한다고 치면 그때 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시면 내 뇌가 언어를 처리하죠. 나는 오늘 성공 예감에 나가기로 했어. 이렇게 언어를. 네네네. 똑같은 문장을 책 속에서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묵독으로. 나는 오늘 성공 예감에 나가기로 했어. 이걸 묵독으로 읽을 때 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시면 똑같이 언어를 처리합니다. 나는 오늘 성공 예감에 나가기로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맥락이 있는 언어를 내 뇌가 계속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고 행위라는 거죠. 근데 다만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작가가 한 생각을 내 머리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의 과정,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사고의 정연함, 사고의 길이 이런 거죠. 책을 읽으면서 하는 생각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평소에 할 일이 없는 종류의 생각을 내가 할 수 없는 정도의 정연함으로 할 수 없는 정도의 길이로 책을 통해서 해보는 경험을 하는 거죠. 언어 사고를.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지나던데 막 중요한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 네. 세부적인 게 기억이 잘 안 나.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서 그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내가 책을 읽을 때는 이 사고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본다. 이렇게 이제 이 사고 경험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책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외울 수도 없고 네. 작가의 그 글 내용대로 생각을 같이 해보는 과정이라고요. 아까 정문화님이 요즘엔 오디오북으로도 책을 많이 듣는데 네. 책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를까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다르죠. 오디오북은 어떻습니까? 오디오북은 행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독서가 아닙니다. 독서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오디오북이 독서면 아주 뛰어난 강사의 강연도 독서예요. 아주 뛰어난 강사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예를 들어서 뭐 한 2시간 정도 네. 쫙 강연을 내가 집중해서 들어요. 이런 라디오처럼 지금 그렇죠. 이 순간처럼. 그렇죠. 네. 이건 청취행위죠. 예. 오디오북을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청취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청취행위냐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냐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아이들 책 읽어주잖아요. 어릴 때. 네네네. 그게 독서에 안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게 독서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책 읽어주는 거. 예, 그건 책 읽어주기입니다. 그래서 독서 이론에서는 영유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서 맹아기. 독서를 할 수 없는 시기. 할 수 없으니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읽어주기가 왜 독서에 들어가지 않느냐. 독서는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듣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유입 경로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여러 이제 뇌과학 연구소나 이런 데서 실험을 해 보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인간의 뇌가 가장 전두엽이나 이런 지적인 지점들이 가장 크게 활성화되느냐. 어느 연구를 봐도 1등이 공부보다 더 높은 게 독서예요. 공부보다 더 활성화되는 게 독서인데 청취 행위를 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화를 보는 것도 독서 행위가 아닌 이유가 만화를 볼 때 이 뇌파 검사를 해보면 영상을 볼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니까. 예, 그림이 주 전달 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듣게 되면 똑같이 내용을 알게 되죠. 네네. 내용을 알게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 속에 담긴 생각을 내 뇌로 재생해보는 행위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것과 또 듣는 것은 또 다르다. 예, 그래서 문해력 향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요 지점에서 이제 비슷한 고민이 드는 게 어린이들에게 이제 책에 대한 취미 또 그 문턱을 좀 낮춰줘야 되는데 취미 붙여주고 만화로 된 그런 과학책 어린이들을 위한 되게 재밌게 쓰기는 하는데 그림이 주인 것 이거라도 읽으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제 좀 문자 중심으로 보라 하는 게 맞습니까? 만화 이 요즘에 학습 만화 되게 많잖아요. 네, 학습 만화. 예, 그게 사실 학습 만화 자체는 나쁠 게 없습니다. 지식을 어쨌든 재밌게 그림으로 아이들한테 문턱을 낮춰서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근데 학습 만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글책을 다 잡아먹는다는 데 있어요. 아이들이 초3이 되면 초1, 2때까지는 너 학습 만화 3권 읽을 때 글책 7권 읽어 이러면 돼요. 그게. 예. 그렇게 가이드를 정해주면 이게 왜 되냐면 그때 있는 글책이 글이 되게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는데 초3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 독서기가 됩니다. 본격 독서기가 되면 책이 이제 본격적인 글책 형태가 돼요. 네. 그러면 한 바닥에 15줄,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습 만화 페이지 터닝 속도에 익숙한 친구들은 이 초3 책을 펼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뭐 읽어도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화가 없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리고 애가 학습 만화만 보고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화는 독서를 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학습 만화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문해력은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만화는 뭔가 조금 영상을 보듯이 그렇죠. 즐기는 행위로 보고 학습하는 행위로 생각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독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게 생각하면은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 그러니까 좋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내용을 알게 되지만 그게 문해력을 올려주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초3 1년을 그렇게 학습 만화만 봤어요. 초4가 되면 학습 교과서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언어 수준이 확 올라가죠. 네. 이 성장기 때는 그 학년대별 언어 수준이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초3 때 그렇게 1년 학습 만화만 읽어버리면 초4 환경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교과서도 어려워지고 책 펼쳐도 어려워지고 이제 이런 괴리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저희가 내일이죠. 토요일에는 별책 부록이 방송이 되거든요. 별책 부록에서는 하나의 책을 그 연사들과 같이 뭐 요약을 해드리기도 하고 해석을 좀 해드리기도 하는 건데 이렇게 라디오에서 책 자체를 다루는 거를 듣는 거는 어떻습니까? 좋죠. 이 책을 다룬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책을 읽으려면 사실 우리 왜 영화 마니아들 보면 알 수 있는데 영화를 좋아하려면 영화 소개 프로를 자주 봐야 돼요. 예전에 그 TV 가이드 이런 잡지 보고 TV 보듯이. 그렇죠. 그래서 뭘 봐야 뭐가 있는지 알아야 이거 재밌겠네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 책을 소개해 주실 때 전문가분이 나와서 그 핵심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면 저게 저런 책이야? 이런 호기심이 생기는 분들이 생기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일종의 책 구경하기를 이런 프로에서 대신해 주는 것과 같은 거죠. 좀 더 심도 있게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죠. 그 벌레라는 표현이 참 안 좋은데 왜 책 벌레라고 그렇죠. 하면은 또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왜 중독 그러면 되게 안 좋아하는데 활자 중독하면 되게 있어 보입니다. 아까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유전이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진짜 왜 우리 애들도 남들처럼 활자 중독이라도 되어봤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활자 중독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죠. 기질적인 건데, 기질적인 것과 어떤 우연한 경험이 결합된
된 겁니다. 책을 좋아하는 강도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애는 안 시켜도 막 너무 책을 읽으려고 해서 맞아요. 부모님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나가서 애는 좀 놀으라고 하고. 아무리 읽히려고 그래도 안 읽으려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책도 다 타고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물론 이제 기질도 기본적으로 있긴 합니다. 좀 기질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이러면 좀 책에 접근도가 더 높긴 한데 그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진짜 재밌는 책 한 걸 만난 거예요. 이게 성인 독서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뭐지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재밌는 게 도서관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가서 찾게 되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왕창 빌려와서 또 읽었는데 그중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강도가 세지겠죠. 아하. 이 좋아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 그래서 아이들 독서 능력 볼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좋아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무조건 잘 읽는다. 무조건 문해력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좋아하면 잘 읽고요. 잘 읽으면 좋아합니다. 싫어하면 못 읽고요. 못 읽으면 싫어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어른이랑 뭐 똑같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간혹 그 중고 책방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아빠 거기 가자 그러면서 그냥 이것저것 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보고 뭐 만화 같은 것도 보고 하다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갖고 오고 하는 거. 그런 건 괜찮습니다. 좋죠. 근데 거기 가서 자꾸 막 굿즈 사달라고. 그 갈 때 책 사줄 거야, 책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만화책 갖고 오면 장난감 말고 책 갖고 와 이렇게. 서점을 굿즈 사러 가고. 근데 그런 재미라도 좀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최승필 작가님이 쓰신 게 그 공부머리 독서법. 예. 그 책도 정말 유명했고 정말 많이 보는 우리가 또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최승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내일은 역시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책 한 권 읽기 전에 또 미리 그 산업을 배워보는 시간도 될 텐데요. K조선 대전환이라는 책을 이 책의 저자인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 그리고 또 조선업이 탄생하고 그 사이클 속에서 부활하고 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도 배워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KBS 1라디오 그리고 1라디오 유튜브에서 동시에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